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025년 7월 1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도 이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좀 다운돼 있는데, 시장도 물론 이제 오늘 뭐 오른 기업도 많은데 하이닉스가 참 또 오늘 폭락해가지고, 그죠? 삼성은 또 좋았지만요. 그래서 그거 이따가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 뭐 유한량이 또 많이 갔죠. 그래서 이런 좀 다양한 이슈들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이제 그 상승세로 좀 잘 마감은 됐는데 그 마감 시황하고요. 이재용 회장이 이제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삼성 이제 오늘 주가에는 좋게 작용했고, 또 CT에서 삼성 이제 목표 주가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삼성한테는 되게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왔고, 엔비디아 IR 담당자의 이제 멘트 한 블로그 분이 좀 적어주셔서 가져와 봤고, 하이닉스 요것 때문에 오늘 폭락한 거죠. 골드만삭스가 목표, 그러니까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이제 낮춰버린 거죠. 이게 좀 악재였고, TSMC가 실적 발표했고요. TSMC 지금 시간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킨더머건이 그 미국의 대표적인 LNG 업체인데, 요 실적 발표 의미랑 벤처글로벌이라는 회사도 이제 어떤 약간 경쟁사죠. 그 킨더모건에. 근데 벤처글로벌도 우리 이제 이탈리아 ENI라는 이제 에너지 그룹에 20년간 LNG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리고 2037년까지 미국에서 최대로 발주가 예상되는 선박수. 예. 그러니까 주요 이제 나왔던 뭐 이런 내용들 한번 좀 정리해드리고, 오늘 공교롭게 좀 반도체랑 조선이 많습니다. 암모니아 연료가 당연한 선택이요. 이거 예전에 메리츠증권 리서치에서 한번 요약을 했던 그 자료가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가져봤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다 그냥 연결을 해가지고, 오늘은 좀 반도체랑 조선이 좀 많고, 유한량이 급등한 이유는 존슨앤존슨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제 보고서로 넘어가서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길라잡이, 하이닉스 주가 급락. 예. 하나투자증권은 얼마 전만 해도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셨던 것 같은데, 이게 또 굉장히 보수적으로 또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VIP 자산운용이 그 롯데렌탈 있죠. 예, 그것도 최근에 물어보신 분들 계시는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기업 분석, 아이센스, 대덕전자, 선진, 코미코, 대한항공, 셀트리온, 전자공시, 대한전선, DYPNF, 유진테크까지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어제 이게 제가 라이브 할 때 뭐였죠? 이름이 뭐였죠? 솔룩스였나요?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 기업이긴 한데, 합병 때문에, 소룩스? 예. 그거 합병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 비상장 자회사가 소룩스랑 합병을 해가지고, 소룩스죠. 이렇게 합병을 해가지고, 우회 상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읽어봐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회 상장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그거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게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몰라서 조금 더 한번 지켜볼게요. 그래서 한번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아직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보고 차후에 좀 말씀드리고, 그 전에는 한번 회사에 또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합병 때문에 이게 궁금하셔가지고 물어보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제 미국은 올랐지만 파웰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됐었고, 파웰을 해고할 생각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웰을 해고한다는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또. 근데 법에 의하면 해고 어려울걸요. 본인이 나가지 않는 이상. 내년 5월까지는 임기니까 아마 할 것 같고, 다만 노이즈는 계속 심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해고 없다 이러니까 이제 증시가 다시 올라버렸죠. 다만 반도체는 좀 빠졌고요. 뭐 야간 선물 올랐고, 미국의 금리는 좀 떨어졌고, 환율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해임 가능성을 부인했고,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요. 그 다음 세계 반도체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죠. ASML이 관세 때문에 좀 불확실하다. 그래서 주가 폭락을 했어요. 그게 조금 악재였고, 테슬라 모처럼 올랐는데 중국에 6인승 모델 YL을 출시한대요. 네, 오랜만에 이제 판매량 반등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수요일 미국 증시는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 한 관리의 발언에 흔들렸었지만, 대통령이 그거를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럴 일은 없다.
네. 근데 그래도 시장은 혹시 해임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제 불안해하는 모습도 있었고 테슬라 올랐고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하락했고요. 마이크론이 3% 이상 급락했고 암호화폐 법안이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이제 통과 가능성이 좀 높아졌나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위원들을. 그래서 아마 조만간 통과될 거란 얘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 오르고 서클, 코인베이스가 다 각각 다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도 제약주가 강했지만 사실 이제 미국에서 제약주가 오늘 좀 다시 올랐어요. 이것도 좋았고 존슨앤존슨이 실적이 좋았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안정됐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좀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소비자 물가가 4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좀 불안했는데 오늘은 일단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생각보다 높지 않았어요. 예상을 하회했어요. 그 연준은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 공개했는데 현재 괜찮다. 뭐 큰 미국 경제 문제 없는. 근데 완만히 꺾이고는 있어요. 이게 좋다가 아니라 좋은 상황 유지하는데 이게 점점 분위기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는 2.3이니까 예상 하회, 전월 하회. 그 에너지랑 식품 제외한 근원 물가도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존 예상보다는 다 떨어졌고요. 예, 전월보다도 다 떨어졌죠. 예, 그래서 그 어쨌든 이제 물가는 안정화됐고 항공운임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렇지만 관세 영향이 아직은 생산자 물가에는 영향을 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에는 영향을 줬지만 그렇지만 물가가 안정은 좀 되고 있지만 금리 인하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나오는 물가 지표를 보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크게 꺾일 가능성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전망하기론 원래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요 90%가 넘었어요. 지금은 54밖에 안 돼요. 여전히 높지만 9월에도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냐 이 우려는 아직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하죠. 빨리 금리 낮춰라 이러는데 파웰 의장은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덜란드 ASML이 경고를 했습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내년에 관세 때문에 우리 모르겠다. 관세 때문에 투자를 미루고 있다. 그리고 이제 ASML이 뭐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 장비 보내면 그거 다 관세가 좀 부과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유럽산 제품에 이제 30% 부과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비 가격이 급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CFO가 경고를 했습니다.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고려 사항으로 인해 불확실성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매출 성장이 없다면 10년 만에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ASML이 그냥 폭락을 했고 마이크론에도 영향을 좀 줬습니다. 그래도 중국 매출 비중은 유지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테슬라 올랐고요. 특히 이번에 그 나오는 그러니까 요새 2차 전지가 뭐 아주 강한 건 아닌데 어쨌든 2차 전지 좀 이렇게 많이들 그러니까 라이브 할 때마다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봐요. 2차 전지. 왜냐하면 이게 테슬라도 뭐 테슬라 주가 오르냐 내리냐 이거보다 중국의 신형 모델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LG 거 탑재된대요. LG 엔솔의 3원계 배터리 NCM. 중국계에 나오는 건데 NCM 배터리. 예. 이건 또 긍정적인 이슈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중국 차에 일부 LG 엔솔의 배터리가 탑재되고 ESS 배터리도 이제 한국산이 늘어나고 있고 좋은 뉴스 많이 나와요. 주가가 반응을 안 해서 그렇죠. 실망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런 요 부분도 좀 보면서 2차전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어요. 주도주가 된다가 아니라 좀 최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희망을 놓지 마시고 잘 좀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 좀 올랐고 마이크론 빠졌고요. 이제 HBM 공급 과잉 논란이 좀 있고 ASML 설명드렸고 ARM도 반도체인데 일단 목표 주가 올리면서 좋았고 존슨앤존슨이 6% 올랐고요. 우리의 포트폴리오와 파이프라인은 정말 여러 분야에서 높은 성장세 보일 것 같다. 이게 사실 이제 유한양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서클은 이제 암호화폐 관련 법안 통과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요 이슈가 좀 많은데 반도체부터 설명드릴게요. CT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올렸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 텔레그램 채널이에요. 요분이 좀 올려주셨고 파운드리 가동률이 이제 하반기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파운드리도 살아나고 내년에 2나노 수주도 기대가 된다. CT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 파운드리가 영업 적자 줄일 것 같고요.
또 폴더블 폰에 이번에 엑시노스란 칩이 삼성이 만든 자체 칩이에요. 애플의 그 칩처럼 삼성이 직접 만든 겁니다. 이거. 그렇게 되면 이제 가동률이 올라오겠죠. 그럼 분기 손실이 마이너스 2.5조 나왔거든요. 이번 2분기에. 이번 3분기는 마이너스 1.2조로 줄어듭니다. 이것도 호재죠. 예.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자체 엑시노스 칩을 2나노 공정으로 생산을 하고 퀄컴 수주까지 받으면 뭐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추론 AI가 확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학습했던 AI가 추론. 요새 이제 챗 GPT랑 대화하면 얘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참 생각하다가 답을 주죠. 그게 추론하는 거죠. 예.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삼성의 HBM뿐만이 아니라 GDDR7. 요게 이제 HBM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이것도 못지않 어쨌든 성능 괜찮거든요. 저 칩을 삼성이 또 잘해요. 저 GDR7은. 근데 추론형 칩에는 저 DDR7도 들어갑니다. HBM만 쓰는 게 있고 HBM은 정말 고사양. 근데 일반적인 또 추론용도 있거든요. 아주 고사양 말고요. 거기엔 또 이 GDDR7도 들어가요. 얘는 이제 한 층짜리라 작죠. 그래서 이제 보통 스마트폰에는 저런 게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 통과할 것 같고 9월로 예상하고 있고요. HBM4는 내년 1분기. 이런 게 만약에 잘 된다면 삼성은 뭐 나쁘게 볼 필요 없다. 이제 그동안 실망스러웠지만 이제는 파운드리, GDDR7 이런 이제 모멘텀들 또 엔비디아 통과 기대감. 그래서 영업이익 전망치를 다 올려버렸어요. 5%, 13%, 11% 기존보다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위가 되는 거죠. 그래 목표 주가 9만 원 제시. 그래서 매수해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아마 시티그룹의 이 보고서가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이재용 회장의 무죄 두 가지가 맞물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우려 이게 커지면서 이게 삼성으로 또 온 거죠. 그래서 오늘 삼성이 좀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IR 담당자가 연초만 해도 딥시크 우려로 이거 진짜 컸잖아요. 딥시크 나오면서 난리가 났죠. 그때 우리 이제 언제였죠? 딥시크 나올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설날 때로 기억나는데 뭐 난리가 났어요. 아무튼. 근데 갑자기 이제 그때 그 정말 이제 엔비디아 큰일 날 거 아닌가 막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아니었죠.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한테는 영향이 없었고. 근데 지금 엔비디아도 추론 수요가 너무 급증하고 있대요. 앞서 얘기랑 비슷하죠. 엔비디아 매출에서도 추론용 비중이 50% 넘었다. 추론 모델은 생각하는 시간 때문에 그 엄청난 토큰을 생산하게 되는데 연상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컴퓨팅 파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론 수요는 실생활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의 끝이 어디인지 정확히 추측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증가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AI 기업들은 10년, 20년 내다보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반도체를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오늘 하이닉스는 두들겨 맞았습니다. 요거 때문이죠. 하이닉스 투자 의견 중립으로 낮췄고요. 목표 주가 31만 원 골드만 섞습니다. HBM이 성장하는 건 맞는데 이제 내년에 HBM 가격이 떨어질 거래요. 왜냐하면 이 지금 단가가 두 자릿수 하락할 거라는 이제 전제하에서 실적을 낮춰버렸어요. 근데 올해 물론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사실 올해 하이닉스 혼자 갔잖아요. 삼성은 처참하게 눌려 있었고, 네, 밸류도 비싸졌고, 근데 내년에 HBM 가격 떨어질 것 같고, 네,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내년에 더 커질 것 같고, 이런 좀 내용인데요. 어쨌든 HBM이 내년에 수요도 좋은데 공급이 많이 는다. 그래서 공급 과잉, 요 얘기를 꺼냈습니다. 공급 증가율은 48%. 근데 이거는 다 또 업계마다 예상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예측하기가. 그래서 내년에 판가는 10% 떨어진다. 시나리오별로 전망해보면 단가가 30% 떨어지면 영업이익이 기존 예상보다 19% 떨어지고요. 반면에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엔비디아 공급망이 딱 들어가잖아요. 하이닉스한테 안 좋은 건 맞아요. 그건 맞죠. 그래서 추정치보다 낮을 것 같고 삼성전자 여전히 못 들어가요. 자꾸. 그러면 이제 지금 이익 기대하던 만큼은 나온다. 근데 삼성전자가 너무 생각보다 빨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는 좀 어려워진 게 뭐냐면 옛날엔 같이 갔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좋으면 삼성이 못 가고 삼성이 살아나면 하이닉스가 빠져버리는. 참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오늘 장의 분위기는 당분간 하이닉스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야, 삼성은 이제 좋아질 일만 남은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좀 분위기가 오늘 그랬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정도 이런 뭐 내년에 공급 과잉이 실제 올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급 과잉 온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제품이고 HBM4는 너무나 더 어렵고 여전히 AI 수요 많고 하이닉스는 어쨌든 1등이에요. 예. 그래서 그 1등 자리를 삼성이 한 번에 꿰차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많이 오른 건 인정해야 되니까 단기적 노이즈가 생겨서 조정은 나오겠지만 끝났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비싼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익 내는 걸 보면. 근데 내년에 아니 HBM이 공급 과잉이냐 아니냐 논란이 심한데 여러분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한국은행의 전망대로 AI 혁명 사이클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사이클 보면 1년 반 정도는 더 상승이 이어질 거로 보거든요. 사이클은. 그렇게 보니까 너무 오늘 뭐 이런 이슈 때문에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참 뭐 지금 당장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판단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급 과잉은 조금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자, 오늘 그리고 TSMC가 어쨌든 실적 발표했는데 그냥 놀라워요. 전년 동기 대비 46% 매출액, 3분기 가이던스도 전년 동기 대비 37%, 데이터 센터 AI 수요 폭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되게 좋아요. 연간 성장률 가이던스를 기존 25%였거든요. 이건 30%로 올려버렸습니다. 놀랍죠. 예, 다만 물론 상반기보단 좀 꺾이지만 기존보다 올렸어요. 이것만 보면 괜찮은 거죠. 예, 괜찮은데 또 오늘 반도체 정말 이 노이즈가 되게 심한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수요는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수요는 안 꺾여요. 공급이 문제예요. 공급이 HBM이 예상보다 많이 늘 거냐 여전히 안 늘 거냐 이 싸움이에요. 예, 거기에 판가름 납니다. 그러니까 공급 싸움이에요. 그거를 한쪽은 공급 과잉 온다. 아니다. 삼성이 들어가도 이거 만들기 너무 어려운 제품이다. 원래 공급 늘기 어렵다. 요 논쟁이 치열하다. 그 논쟁 속에 당분간은 주가가 삼성은 괜찮고 하이닉스는 좀 하락 압력받는 약간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NG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킨더모건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IR 자료 좀 캡처도 해왔고, 킨더모건은 이제 미국 대표 LNG 터미널 운영사인데 139개 터미널 보유하고 있고 2분기 순이익 24% 증가했고요. 수주 잔고가 1분기에 88억 달러에서 2분기 93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CEO는 2030년까지 LNG 수요 2배 이상 증가할 것 같다. LNG 공급 과잉 없다. 이렇게 적어줬고, 미국 LNG. 지금 어제 인도네시아랑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가 인도네시아한테 합의했죠. 거기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LNG 구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앞으로 온갖 나라에 다 LNG 판매할 것 같아요. LNG 사. 보잉 항공기 사. 이거죠. 예. 약간 이런 지금 분위기. 농산물 가져가. 예. 이 세 가지죠. 세 가지. 그래서 이 사업 환경은 킨더모건한테 너무 좋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천연가스 공급처가 러시아 원래 중동이잖아요. 대부분 저기서 많이 해요. 우리도 그렇죠. 이제는 미국으로 이동해요. 이 수혜를 누가 받아요? 미국의 이런 LNG 터미널 운영하는 벤처글로벌, 킨더모건. 그러면 여기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LNG 밸류체인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죠. 그죠? 이 큰 사이클을 좀 이해를 하시고 조선과 특히 LNG, 피팅 이쪽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IR 자료고, 지금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백로 이제 수주 잔고죠. 그래서 옛날에 2021년도, 2025년 1분기 엄청 늘었죠. 요 빨간색이 천연가스입니다. 요게 이제 그 10억 달러 규모니까 80억 달러죠.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늘어난 수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LNG 이제 공급이죠. LNG 공급 전망인데, 그 킨더모건이 원래 7, BCFD, 요게 이제 천연가스 뭐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10일까지 이제 늘어날 거래요. 2027년까지. 그래서 기존에 24년부터 30년까지 119% 총 이렇게 늘어나는데, 여기서 킨더모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이제 지표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보시면 수요를 뭐가 이끄느냐, 요겁니다. 인구 증가, 경제 성장, 이 신흥국이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이제 석탄에서 가스로 바뀌고 있죠, 에너지가. 그 다음에 산업 리쇼어링, 미국의 제조 공장 짓기, 신재생 에너지를 보완해야죠. 요걸 하는 건 원전과
천연가스가 해주겠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수요. 이 5가지가 결국엔 천연가스 수요를 끌어올린다. 그리고 이게 미국이 지금 미국 정부가 10개 프로젝트, LNG 수출 프로젝트 있죠. 이게 10개 승인한 거거든요. 그겁니다. 그거 명단이에요. 예, 한 80억 달러 규모가 되고, 그래서 킨덤 오고는 미국 LNG 수출 증가와 천연가스 발전 수요 확대라는 메가 트렌드에 최적화된 포트폴리오 보유하고 있으며,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거 왜 설명드리냐면 LNG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조선주 너무 많이 오른 건 맞지만 중간중간 노이즈는 나오겠죠. 근데 그런 노이즈를 또 잘 이용하자. 예, LNG라는 큰 트렌드는 바뀐 건 없다. 또 벤처글로벌이 이탈리아 ENI에 어제 비즈니스 와이어라는 이제 외국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최대 LNG 생산 업체입니다. 벤처글로벌이 이제 상장을 했는데, 예, 이탈리아 대표 기업입니다. ENI에 20년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드디어 이제 이탈리아까지 공급이 들어가는 거죠. 원래 이탈리아는 러시아에서도 받았어요. 그래서 27년도에 CP2가 벤처글로벌의 3번째 LNG 수출 터미널 건설을 해요. 지금 하고 있어요. 27년에 완공되면 거기서 이탈리아로 보내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세일즈하고 있죠, LNG. 그 일환인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 국내 조선 피팅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뉴스 요약한 거니까 이거 그냥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벤처글로벌 CEO는 선도적인 혁신 기업이자 글로벌 가스 업체인 ENI가 벤처글로벌을 첫 번째 미국 LNG 공급 업체로 선정한 걸 환영합니다. 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탈리아는 미국의 중요한 동맹입니다. 중요한 회사 이정표입니다. CP2 프로젝트 여기에요. 루이지애나주. 여기. 휴스턴. 텍사스 쪽에, 미국 남부 쪽이죠. 걸프만. 여기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겠죠. 이때 배가 필요하잖아요. LNG 선박. 요게 조감도입니다. 예. 그래서 연간 최소 2천만 톤, 4개의 LNG 저장 탱크.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작년에 승인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을 하고 있고 27년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3,000개 일자리. 트럼프가 이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일자리 만들어지죠. 돈 벌 수 있죠. 예. 협상이 지렛대로 야 너네 이거 사가. 다른 나라한테 대신 관세 깎아줄게. 그래서 엑선모빌, 쉐브론, 뭐 제라 이런 기업들하고 이미 계약을 맺었고요. 아주 중요한 미국의 LNG 프로젝트다. ENI라는 기업은 요게 본사인데, 예, 이탈리아 정부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 정부가 이 민간 기업 이용해서 이탈리아 정부에 LNG 파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조선사업 분석 및 한미 협력에서 한국해양대학교 류민철 교수님이 한국은행에 보고서를 쓴 게 있어요, 실제. 예, 거기 한국은행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한번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25년, 그러니까 뭐냐면 25년부터 37년까지 기간 동안 앞으로 미국이 얼마나 선박이 필요하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략상선이 100척 이상, LNG 운반선이 42에서 65척, 알래스카 개발까지 하게 되면 22척 더 필요하고요. 미국은 LNG 운반선을 건조한 적이 없습니다. 80년 이후.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9척. 이거는 발주 가능성이 좀 낮다고 하고요. 쇄빙선 10척. 트럼프 대통령은 한 40척 정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군함은 전투함이 129척, 지원함이 46척. 현 30년 동안 364척 필요해요. 향후 30년. NDRF는요, 국가 비상사태 발생하면 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국적의 선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조 역할을 하는 선박이죠. 이게 67척 필요한데 87척의 이 선박이 나이가요 46살입니다. 너무 많죠. 선박 나이가. 그래서 미국에서 앞으로 발주 예상되는 게 403에서 448척. 이게 12년 동안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1년에 30척 이상 필요해요. 발주가. 그래서 미국은 뭐 아시겠지만 해군이 지금 못 만들잖아요. 배를. 그죠? 예. 그래서 미국 상선 및 함정 건조 지금 뭐 안 만들어요. 거의. 만들 수가 없어요. 인력도 없어요. 낙후돼 있어요. 그리고 함정 건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보세요. 항공모함, 탄도미사일 잠수함, 호위함 다 밀려지고 있어요. 못 만들어져. 예. 만드는 것보다 계속 2, 3년 지연되죠. 이게 미국 정부 소유의 해군 조선소 4개예요. 이 경쟁력이 다 떨어졌죠. 시사점은 뭐냐면 이제 이건 뭐 제가 생각한 건데 미국은 향후 12년간 400척 이상, 연간 34척. 중국 선박은 수주 어렵죠. 한국이 가져갈 거고 미국의 조선산업은 크게 쇠퇴했고
한국이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우리랑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네 LNG 하잖아. 우리가 사줄게. 대신에 우리 선박 탔어. 일본 거 하지 마. 이런 거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카드는 정말 조선이라는 아주 막강한 카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연료로, 근데 여기는 약간 우리 LNG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암모니아 써야 된대요. 그래서 트레이드 윈드에서 나왔던 걸 메리츠 증권에서 예전에 한 달 전인가 이제 요약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가져오면 그 국제회사기구가 이제 환경보호위원회를 열어서 28년부터 탄소 배출 있죠. 선박에서 유해가스 이거 나오면 이제 벌금 매깁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좀 잘하는 기업한테는 그러니까 이 탄소 배출 줄인 기업은 보너스를 줘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강제성 있게 비용을 부과하거든요. 그럼 이거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고 싶으면 친환경 선박을 써야 되고 벌금 내고 싶으면 옛날 거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28년부터 그럼 지금 배 바꿔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배 주문하면 3년 후에 인도되니까. 근데 온실가스 연료 집약도 산출할 때 얼마만큼 배출하냐 온실가스를 그거를 배에 연료 탱크가 있잖아요. 보통 벙커 CO 많이 하거든요. 원유 거기서 나오는 걸로 보통 계산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운항을 할 때 이산화탄소나 이런 유해가스를 많이 배출해요. 그럼 그걸 계산을 하잖아요. 보통 그게 아니고 웰 투 웨이크 방식이래요. 이 연료가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배에서 배출하는 이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해요. 그러면 온실가스가 훨씬 많이 들겠죠. 그 방식이래요. 연료의 생산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입니다. 총 생애 기준. 그러면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LNG도 안 돼요. 이 방식을 쓰면. 이겁니다. 생산부터 뭐 예를 들면 LNG를 생산하고 운송을 해요. 그 다음 배에 실어요. 그리고 이제 배가 배출해요. 이 네 과정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하면 그 암모니아는 배출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 있죠. WDW 기준 연료별 온실가스 배출량 보시면 초저항 연료인데 이게 황이 적은 연료이긴 하지만 이게 온실가스 배출이 91.4 되고요. LNG가 84.9예요. 근데 암모니아는 1.4. 그린. 그린 암모니아, 친환경 암모니아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뭐 LNG선이 발주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LNG 운반선은 당연히 발주가 되는데 이 조건까지 충족을 하려면 암모니아 선박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암모니아 선박이 늘어나는데 지금 중국과 일본도요 암모니아 선박 엄청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우리나라도 암모니아 선박 잘합니다. 한국조선해양 이미 현대민포는 벨기에로부터 4척 수주했어요. 지난해 12월에 지금 벌써 건조 들어갔어요. 또 현대중공업도 페노션으로부터 이거 LNG랑 암모니아 같이 쓸 수 있는 거. 여기 이제 수혜받는 거 현대미포, 조선사 그리고 대표적으로 세진중공업이죠. 그죠? 암모니아 그 탱크. 그러니까 요게 이런 것들도 이제 되게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암모니아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 과정까지 되게 되면 암모니아를 안 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암모니아 선박이 요새 수주가 뭐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 중요한 좀 이것도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뭐 이게 LNG로 좀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암모니아 나오고 어쨌든 이제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한번 여러 자료들 찾아서 제가 다 한번 블로그도 찾아보고 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 오늘 존슨앤존슨이 2분기 호실적 발표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라즈 클로즈가 유한양행 이번에 폐암 치료제 있죠. 존슨앤존슨이 가져간 그거예요. 두 자릿수 매출 성장 기록했다고 실적 발표에서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즈 클로즈 여기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항암제인데 이 존슨앤존슨을 이끄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중요 제품. 그래서 라즈 클로즈, 리브리반트 두 개를 섞은 거죠. 그러니까 라즈 클로즈가 이 폐암 치료제 렉나자 그거예요. 이름을 저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성장이 이끌고 있다. 그 리브리반트 서브큐가 뭐냐면 요게 이제 피하 주사, 알테오젠이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맥 주사 말고 피하 주사로 바꾸는 그거 비소세파페암 요걸 이제 그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리브리반트인데 요거는 두경부암에 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근데 두경부암이 저는 이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리브리반트가 정말 중요하다 지금 존슨앤존슨에. 그래서 오늘 유한령이 막 주가가 16% 폭발해 버렸어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헬스케어 먼저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좀 중요한 이슈들 적어주셨어요. 그 NH투자증권 한승현 연구원님이 일단 의약품 관세 주목하자. 예, 의약품 관세를 매길 텐데 200%인데 1년 유예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부여 가능성 별로 높진 않지만 일단 지켜보시고요. 어쨌든 시장은 200% 설마 하겠냐. 예, 이렇게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가인하도 얘기가 나오겠죠. 트럼프가 이미 지난 5월에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고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약가인하 하면 바이오시밀러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복제하기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게 저도 이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물보안법. 아직 작년에 하려다 말았죠. 작년에 생물보안법이 합의 안 돼가지고 폐기됐는데 하반기에 제2법화. 그럼 이거는 이제 삼성바이오, ST팜, 바이넥스, 유한양행. 유한양행은 자회사 유한화학 아시죠? 거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연구개발 트렌드가 이제 비만이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이런 치료제가 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미약품이 3중 작용제 효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3가지 효과를 같이 내는 작용제거든요. 이거 이번에 임상 데이터 공개했는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고 한미약품도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한미약품의 라트리아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3중 작용제. 이게 이제 비만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일라이릴리의 3중 작용제가 있어요.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제지방 감소율이 더 높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더 관심 가는 거 경구요. 먹는 알약. 그래서 D&D 파마텍이 요새 좀 주가 뜨거운 것도 여기 메세라가 D&D 파마텍에서 경구용 파이프라인 들어왔거든요. 이거 데이터가 올해 연말에 나온대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D&D 파마 입장에선. 올해 이제 하반기 이슈 중에 하나고 또 MASH 대사이상 지방간염 치료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한미약품과 MSC가 결과를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내놓을 것 같습니다. 베링걸 인겔하임의 제품보다 더 우수했대요. 일단 지방간 감소율이. 이게 간에 지방이 쌓이면 안 좋잖아요. 그걸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공교롭게 또 기대가 좀 되죠. 물론 결과가 잘 나와야 되겠지만, 그다음 이 ADC 이쪽 같은 경우는 항체 약물 접합제라 그러죠. 하반기에 리가켄 바이오를 이제 주목하고 있고 혈액암 ADC가 좀 많다고 합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이제 중국 파트너사 시스톤 파마가 연내 3자 기술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치료제인데 이게 이제 어쩌면 뇌질환 치료제에 좀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랩바디 B 플랫폼 첫 일상 데이터 발표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런 이제 이벤트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반기 바이오 기대해보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는 하이닉스 아까 하나투자증권의 김강규 연구원님이 오늘 이제 급락했는데 좀 보수적으로 보세요. 일단 밸류에이션이 그동안 올라왔고 내년까지 AI가 업사이클이 되는 관점에서 긍정적인데 다만 단기적으로 조심하자. 왜냐 HBM 좀 가격 변수가 생겼고 DDR5가 공급이 늘어나니까 전통 디렉 가격도 떨어진다. 작년 7, 9월에 반도체 업종 주가 하락할 때랑 비슷하다. 현재 올해 실적 기준 PBR 1.5배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하이닉스 주가가 PBR 1.5배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약간 이런 좀 내용을 적어주셨고 현재 2.1배까지 올라왔으니까 1.5배면 이게 이거 엄청 떨어지는 건데 저기까지 떨어진다고요? 그거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예. 그럼 또 이제 올해 실적 기준 PBR 2.1배에서 1.5배면 몇 프로인가요? 한 20%? 20% 이상이죠. 주가. 근데 너무 좀 과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위는 유지되지만 점유율은 변할 것 같고
올해 내년에도 그러니까 이거예요. 올해 HBM이 90% 성장했거든요. 내년에 30%밖에 성장 못한대요. 근데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데 엔비디아도 400%, 300%, 이제 90% 이렇게 성장하거든요. 예, 어떻게 계속 400% 성장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계속 90% 성장하겠어요? 그죠?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30% 성장도 전 대단한 것 같은데 일단 좀 그래도 이게 기울기가 꺾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건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이제 이게 좀 커요. 하이닉스가 독점하다가 이제 깨진다. HBM4부터 삼성이 들어간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삼성한테는 좋은 거죠. 그리고 CXMT가 DDR5 반격할 거래요. 이것도 좀 부담이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좀 쓰셨고 조정에 대비하자는 그런 의견인데 저는 어쨌든 이제 뭐 모릅니다. 내년에 뭐 공급가용 올지 안 올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삼성이 진입하는 거는 이제 점점 이제 다가오니까 삼성전자는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는 많이 오른 상황에서 노이즈가 껴서 좀 빠질 건 같지만 공급가용이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아무튼 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시각은 아무튼 조정 가능성이 좀 대비하자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배구조 이슈 관련해서 VIP 자산운용이 개정상법 명시에 주주서한을 발송을 했어요. 롯데렌탈은.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롯데렌탈이 2월에 어피니티라는 이제 사모펀드에 3자 배정 유상자를 이제 한다고 공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텔 롯데가 갖고 있는 롯데렌탈 지분 56.2% 인수할 때 책정한 가격이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77,000원. 56.2%를 77,115원에 이제 인수를 했는데 요게 이제 이번에 3자 배정 유증을 또 하거든요. 이거 하는데 요거는 왜 29,000원이 주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경영권 팔 때는 77,000원. 이거 누구한테 좋아요? 경영권을 팔아요. 대주주가. 77,000원에. 그럼 호텔 롯데 좋죠. 그죠? 당연 이것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증자를 해요. 3자 배정. 3자 배정 증자는 이제 주주한테 주는 게 아니라 특수관계. 그래서 이걸 넘깁니다. 어피니티한테. 신주를 찍어요. 그럼 주식수가 느니까 안 좋죠. 근데 가격이 말이 안 돼요. 29,000원에 주겠다는 거. 그럼 소액주주 가치는 떨어지죠. 주식수가 저렇게 싸게 해서 주식수는 엄청 늘어나겠죠. 대주주는 상관이 없어요. 대주주는 비싸게 팔았으니까 저걸. 77,000원이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면 주당 가치가 그냥 떨어지죠. 소액주주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VIP 자산운용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지 마라. 취소해라. 예, 이거예요. 옛날에 락앤락도 이런 식으로 좀 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8,750원에 그걸 사가지고 청산가치가 11,000원인데 훨씬 밑에서 이거 해가지고 이제 상장 폐지시켰다. 이런 이슈가 어피니티가 이걸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롯데렌탈도 이러고 있으니까 VIP 자산운용이 지분 갖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법 개정됐는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죠? 예. 롯데렌탈 뭐 저도 이제 이거 읽어보고 좀 더 기사 찾아봤는데 뭐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예. 이사의 직무수행관 총 주주이익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라. 그렇게 안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각오를 하라는 거면 소송하겠다는 겁니다. VIP 자산. 이제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태광산업, 파마리서치도 다 철회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 롯데렌탈도 빨리 저 3자 배정 유증을 철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롯데렌탈 지분 구조거든요. 요 어피니티 에퀴티 56.2% 확보했는데 여기다가 20%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유증해가지고 유상자를 하는데 예. 3자 배정인데 가격을 너무 낮게 주는 거죠. 그건 문제다. 태광산업 사건도 있었어요. 태광 말고요. 피팅에서 태광산업입니다. 그래서 태광산업은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때지만 태광산업이 교환사채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달 27일 장 마감 후에 자사주를 소각하는 게 아니라 교환사채로 바꿔요. 그래서 3,186억 조달하겠다. 예. 아니 자사주가 회사 게 아니에요. 주주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 자사주 비중이 24%나 돼요. 이거를 갑자기 발행해서 누군가한테 넘긴다는 얘기예요. 누군가한테 주고 3,100억 자금 조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주당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저 주식수가 느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소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더 황당한 건 교환가액이 117만 원. 자산 가치가 467만 원짜리를 117만 원에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회사는 돈도 많아요. 1조 원 가까이 있다고 하고요. 주주환원은 거의 안 했어요. 10년간 평균 배당 성향이 2%. 아니, 1년에 배당 성향 2%가 뭡니까? 2%요. 100억 벌면 2억 줘요, 주주한테. 애플은 100% 주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뭔가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 처리했어요. 예, 대형성 없던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보시면 상법 개정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건을 또 만나야 돼. 끝도 없이. 예, 소액주주 가치를 훼손시켜.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런 일들 때문이에요. 좀 더 명확해지셨죠? 아, 상법 개정 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예, 잘했구나, 상법 개정. 예,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롯데렌탈도 상법 개정 됐기 때문에 빨리 유상자 철회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아이센스는 이제 송도 2공장 탐방 후기 이번에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갔다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2공장 연소결당 측정기 자동화 라인 구축해서 연간 50만 개에서 200만 개로 생산 능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 26년까지 350만 개로 확대될 예정이고, 무보정, 이게 연소결당 측정기가 무보정이 편해요. 보정하려면 한 번씩 체열해가지고 자기 혈당 조절해야 되거든요. 불편해요. 근데 저게 무보정이 훨씬 편하죠. 그게 이제 출시됐고,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좀 분기별 판매량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또 유럽은 중국 의료기 못 들어오게 지금 참여 제한 중. 이것도 호재죠. 지금 유럽에 진출했거든요. 케어센스 에어2 또 신제품은 4분기에 임상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FDA 승인 받고 싶은데 FDA가 인력 감축 때문에 좀 늦어지나 봐요. 이게 조금 아쉽죠. FDA 빨리 승인 받고 미국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시간은 결국 좀 걸리더라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또 어쨌든 지금 연구개발 정말 많이 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런 이익을 희생해서 연구개발에 매진한 그 결과물이 저는 언젠가 나온다. 그래서 아이센스 좀 그동안 들고 계신 분들 너무 고생하셨는데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대덕전자 이제 마찬가지죠. 요새 분위기 좋죠. MLB 원래 이수페타시스가 하던 건데 이번에 MLB에서 이번 대덕전자가 그 데이터 센터 향으로도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호재죠. 그리고 기존 제품들도 좀 턴어라운드 조짐 보이고, 그러니까 최악 지났죠. 지나가면서 대덕도 좀 살아난다. 특히 이게 크죠. 데이터 센터야. 예. MLB 기판, 아주 두꺼운 기판이 있어요. 그래서 AI 수혜를 이제 이 대덕전자도 일부만이라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선진은 이게 이제 갑자기 선진장님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선진 25년 영업이익 28.6% 성장할 걸로 전망하고 있고, 한 해 영업으로 그 시가총액 절반 해소 가능해요. 사료회사예요, 사료. 할인그룹에. 근데 환율 안정화됐죠. 곡물가 떨어졌죠. 국내와 베트남 동가 모두 양호하죠. 돼지 가격. 이렇게 좋기 때문에 실적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환율 관련 파생 상품 많기 때문에 이제 영업 외적인 훼손 우려도 해소됐고, 이제 여기 영업이익도 괜찮고,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배 상승했어요, 주가가. 근데도 현재 퍼가 2배가 뭡니까? 얼마나 그동안 저평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올해 당기순이익이 1580억이니까 퍼 2배랍니다. 주가 2배 올랐는데. 그럼 그동안 퍼가 1배였다는 얘기예요? 와, 그 참 너무 심할 정도로 이렇게 할인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선진의 주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배합사료, 그 다음에 식육, 그 돼지고기 있죠.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곡물가 떨어져서 긍정적이고, 돈가는 올라갑니다. 돼지값. 베트남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겠고요. 코미코는 이제 2분기 실적은 조금 좀 그러니까 기대보다는 좀 못할 걸로 좀 보고 있지만, 중국향 재고 조정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국내 쪽은 뭐 괜찮다고 합니다. 3분기에도 안성 공장 쪽은 이제 매출 증가서 이어질 것 같고, 특히 자회사 미코세라믹스가 핵심인데, 이게 3분기부터 신공장 이제 증설 가동 들어가서 외형 성장 나올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코팅해주는 회사죠. 이제 반도체 장비 같은 거라든가 부품을 이제 코팅해주는.
미국 법인도 파운드리 고객사 가동률 회복되면서 조금씩 나아진다. 중국의 가팔랐던 성장세가 좀 꺾였어요. 그래서 2분기는 좀 이것 때문에 주춤하대요. 3분기부터 좋아진다 라는 의미고, 중복 상장 될 뻔했죠. 미코 세라믹스.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때 한번. 다행히 철회했고 이제 중복 상장 이슈 해소됐고요. 이제 3분기부터 다시 미코 세라믹스 기대해보자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요새 분위기 좋죠. 비수기인데도 진짜 이익 체력 뛰어나고요. 내년엔 더 좋아질 것 같고. 근데 오늘 이제 소개드릴 거니 그 내용보다는 항공우주. 그러니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한항공 보잉과 관련이 있냐. 근데 관련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겠지만 항공우주 사업을 해요. 뭐냐면 항공기 정비 사업 있죠. 그래서 매력이 있어요. 충분히. 여객만 하는 게 아니라 항공기 정비, MRO라 그러죠. 민간 항공기, 군용기 다 하고 있어요. 예. 그 드론도 무인기 같은 것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항공우주 사업도 괜찮다 이런 내용이고, 특히 보잉양 이제 생산 규제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좀 보잉 수주도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군용기 사업도 좀 수행을 하고 있는데 25년 4월에 국군 헬기 있죠. 성능 개량 사업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인기도 해요. 드론부터. 그러니까 이게 대한항공이 본업은 이쪽이 여객 사업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묻혀져 있는 거죠. 이 사업도 있다는 얘기예요. 드론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포트폴리오 잘 갖춰진 거죠. 그리고 계열사 말고도 비계열사 쪽에 엔진 정비, 수행 실적도 발생할 것 같고, 이 보잉의 B787, 에어버스의 A350 엔진 정비 이것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건 보잉은 아니고 RR 트렌트 XWB 엔진이 뭐냐면 롤스로이스가 만든 엔진인데 에어버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체 정비 권한도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여객도 좋아질 것 같고, 향후에 이런 MRO라든가 항공우주 사업도 있으니까 되게 단단한 기업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2분기 영업이익 기대치 부합할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상저하고 기조 유지되면서 하반기 매출 성장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진펜트라가 좀 아쉬웠지만 처방이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 그게 좋고, 매출은 조금 늦게 반영되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매출까지도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제 나쁠 게 없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서정진 회장이 100억 샀고 신규 제품도 나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요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 요게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가율도 떨어지고 셀트리온 홀딩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국내의 기업과 뭐 M&A 등 사업 구조 개편 뭐 이런 걸 추진하는 것 같고, 연내 5천억 정도 셀트리온 주식을 장내 매수한다는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가 지주사잖아요. 그래서 진펜트라 처방 확대 뭐 여러 가지 부분 주가도 굉장히 이제 소외받았고 부담 없고요. 요게 진펜트라 처방이니까 처방 양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내용도 소개해드렸고 마지막으로 공시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한전선이 뉴스 보셨겠지만 공시가 떴어요. 해저 케이블 2공장 HVDC 기억나세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저희 투온투게더 콘텐츠 한번 예전에 올려드렸죠. 한 달 전에. 투자 금액이 5천억 가까이 되고요. 요게 조감도입니다. 여기서 해저 케이블 만드는 거예요. 해상 풍력으로 나온 전기를 바다로 연결해서 이제 육지로 보내주겠다는 얘기죠. 충남 당진시에 만들고 이 공장은 HVDC도 합니다. 고전압 케이블. 이게 핵심이죠. 27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저 케이블 시장의 성장 때문이고 글로벌 HVDC 시장도 커지죠. 여기 경쟁사가 LS 전선이죠. 그래서 정부는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혜도 예상되고, 고전압 직류 송전은 전압을 올려서 송전을 하기 때문에 전류 누설이 작아요. 손실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 필요합니다. 요거죠, 요거. 여기서 생긴 해상풍력 이런 데 만든 걸요, 이렇게 바다로 연결해서 수도권에 보내는 거. 이게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요 선이 해저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죠. 전압을 올려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HVDC 수요 증가할 것 같고, 대한전선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DYPNF는 VIP 자산운용이 지분을 추가로 샀어요. 그래서 8.61%까지 늘렸고, 분체 이송, 이렇게 바람 같은 거 공기로 딱 불어가지고 분체 있죠? 뭐 작은 입자들을 공장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오랜만에 보시죠, 여기. 호퍼라 그러죠, 이게 호퍼. 여기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거죠. 국내 유일의 고압 저속 방식이고, 친환경 건설 플랜트 사업도 하고 있고요. SOL이 울산에 신규 건설하고 있는 정유 석유화학 그 프로젝트 샤인 프로젝트 그 설비도 수주했고요. 주로 석유화학이나 2차 전지에 좀 설비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분기 사상 최대 실적, 올해 1분기도 좋았어요. 이렇게 이익이 늘었어요. 근데 주가 못 갔죠. 저평가돼 있고, 다만 이제 수주 잔고가 좀 줄어요. 최근에 이거를 빨리 좀 늘려야죠. 이번 2분기 실적에서 확인할 건 실적은 좋겠지만 수주 잔고가 다시 늘어났는지를 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유진테크는 폴라캐피탈이 5월 달에 한번 산 적이 있거든요. 지분 또 샀어요. 1.05%.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이제 전문 투자사로 운용 자산이 407조가 됩니다. 굉장히 큰 회사고요. 여기가 24년 7월에 4.97%, 이번에 추가로 0.9. 여기다가 그 5월에 제가 잘못 썼네요. 5월 추가로 0.9% 지분 늘렸고, 이번에 또 늘린 거예요. 네, 이번에 또 1% 정도 추가한 거죠. 맞죠? 네, 1.05%. 그러니까 총 3번 지금 하고 있는 거. 증착 장비 만드는 거 아시죠? 화학기상 증착, 원자층 증착 장비. 웨이퍼에 소재를 입히는 거예요. 이렇게 화학물질 코팅하는 거예요. 코팅 방막을 입히는 겁니다. 옷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자층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가스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얘네가 입혀요. 이렇게 옷을 한 번에 넓으면, 저게 LPCVD 낮은 압력에서, ALD는 장인이 한 땀 한 땀 올리는 것처럼 천천히 아주 신중하게. 그래서 이게 더 품질은 좋죠. 느려요, 속도가. LPCVD, ALD 이렇게 이제 나눠서 둘 다 하고 있고, 이게 주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적은 좀 안 좋았지만 삼성이 살아나니까 앞으로 또 설비 투자 들어갈 거고, 원시 D램 양산을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아마 유진테크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삼성전자 수혜를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0분 동안 아주 그냥 정신없이 좀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식시장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주식시장은 일단 좀 상승은 했는데, 하이닉스만 아니었으면 더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코스닥이 훨씬 분위기 좋아요. 지금은 코스닥은 못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는 좀 정체돼 있고 쉬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외국인 기관 오늘 좀 샀고요. 오늘 섹터로는 비만 치료, 오늘은 바이오의 날입니다. 유한양행, 펩트로, 이 인벤티지랩, D&D 파마텍 뭐 다 뜨거웠습니다. 오늘 그냥 바이오예요, 바이오. 오늘은 바이오가 압도적이었어요. 뭐 녹십자, 바이넥스, 동아ST, 뭐 종근당 할 것 없이 그냥 다 급등했습니다. 백신, 그냥 오늘 바이오로 끝난 날이에요. 그 조선조종 일부 좋았고, 삼성중공업 좋았네요. 미용기기도 오늘 뭐 근데 여기는 유한양행은 미용기기로 보긴 좀 그렇죠. 건강기능식품, 보톡스, OLED 요즘에 분위기 좋고요. 우주항공도 요새 좋은데 오늘은 하나요로가 좀 좋았습니다. 화장품 일부 좀 분위기 반전했고, 통신주 괜찮았고요. 자동차주도 오늘 현대차가 분위기 좋았습니다. 카지노 요새 좋고, 조선기자재도 오늘 성강밴드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오늘 반도체, 하이닉스가 무려 9% 폭락 해버렸고요. 그리고 핀테크죠. 오늘 카카오페이가 폭락했어요. 카카오페이도 오늘 뭐 무려 14%나. 여기도 아마 외국계였나? 아니, 그 국내였나요? 아무튼 이제 증권사 보고서가 좀 보수적으로 나온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좋았고,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또 기대도 컸는데 요새는 좀 약간 시들시들 하다 보니까
받았고, 어제 급등했던 GS 좀 빠졌고요. 여행주, 철강주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종합상사, AI 관련주 좀 하락했고, MLCC, 2차전지도 오늘, 물론 오늘 근데 이제 LG엔솔은 괜찮았어요. 삼성 SDI. 오늘 일단 바이오 좋았고, 하이닉스 폭락했고, 네이버도 글쎄요. 네이버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게 보는데 뚜렷한 이슈는 없는데 오늘은 좀 빠져버렸네요. 그리고 삼성바이오, 2차 전지도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LG엔솔, 삼성 SDI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빠지니까 SK 스퀘어랑 SK가 같이 급락해 버렸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급락했고, 반면 유한양행, 넷마블이 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대부분 괜찮았어요. 리노공만 좀 빠진 것 같고요. 파크 시스템도 좀 빠졌고, 반도체 일부 소부장 빠졌지만 뭐 다 다릅니다. 이오테크닉스도 또 올랐고, 바이오 중에 비만 치료젠 많이 올랐고요. 원익IPS도 올랐습니다. ISC는 오늘 리노공업하고 같이 빠져버렸고, 하이닉스 빠지면서 같이 빠져버렸어요. 로보티즈는 최근 폭등하고 오늘 좀 한번 맞아버렸네요.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다른 거는 잠깐만요. 또 뭐가 있나요? 유한양이 SK 바이오팜도 좋았네요. 한마디로 어쨌든 오늘은 AI, SK그룹, 하이닉스 이런 쪽이 한방 두들겨 맞아버렸고요. 반면에 그동안 부진했던 바이오 2차 전지가 살아났다. 이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여기서 쉽게 지금 꺾일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좀 고생하신 분들 잘 이번에 보유해서 또 좋은 성과 내시면 좋겠고, 하이닉스가 좀 걱정인데 삼성이 살아나니까 또 하이닉스가 걱정입니다. 이거 참 삼성은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하이닉스도 좀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조정 받을 것 같아요. 받겠지만 좀 과도한 우려보단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번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말에 있거든요. 이제 그때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이닉스가 언급을 해주겠죠. 한 2주 정도는 좀 약간 짜증날 수 있어요.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은. 근데 그거 견뎌내고 실적 발표 한번 보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비가 좀 많이 오니까 좀 각별히 비 유의하시고요. 또 지금 설문조사 하잖아요. 저희가 11월에 강연에 지금 보니까 부산하고 대전이 조금, 부산이 1위고 대전이 2등 같은데, 어쨌든 좀 이렇게 저희 이번에는 많이 해주신 분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투표가 된 대로 갈 예정이니까, 뭐 이번 달 말까지 설문조사 하니까요. 설문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정보, 믿음 가는 투자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